지금 11월 달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12월 달 되면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대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잡으시려거든 내년 내에 대출 계획을 잡으시고 가급적 되신다면 1월 말쯤부터 대출의 잔금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담백 2%입니다. 네, 담백한 경제 2%.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는 임대박사 투데이가 아니라 담백 2%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뒷배경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현재 둔촌동이고요. 둔촌동에서 현재 임시거처로 사용 중인 공유 오피스 회의실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마우스 소리가 조금 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사를 좀 몇 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10월 5일, 이제 드디어 내일이죠. 내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상당히 지금 원달러 대비 환율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는 공화당 쪽 후보이시고, 그리고 해리스는 민주당 쪽 후보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보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그리고 국민 친화적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기존에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관세를 상당히 높였고, 그래서 이제 자국주의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 자체 내에 제조 공장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올라간다는 건 세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제품에 붙는 세금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로 들어와서 공장을 설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조, 약간 비둘기파의 온건파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조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근데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재정 정책에 관련해서는 축소를 할 생각은 없고 당연히 확대 기조인데요.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재정 정책으로는 조금 더 돈을 많이 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외부적인 요인,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안전자산으로 현금의 유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으나,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사실 달러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달러로의 유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요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과 달러, 안전자산에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가이셨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래서 코인 쪽에도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코인도 지금 이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여론조사는 지금 해리스가 더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대선 앞두고 10년물 국채금리 4.29% 터치,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높죠. 이제 이달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보다 그 트럼프가 조금 더 유동성을 풀고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고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약 해리스의 약 2배 정도 유동성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돈을 풀려면 국가에서 돈을 풀려면 어쨌든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외화 보유고도 우리나라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대국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불안정한 이유는 우리 국내의 체력 약한 것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빅 이슈와 그리고 11월 7일 날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대출 상담사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이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출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는 불가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가야지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 또 그마저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치담보 대출이나 그리고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나은행이나 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이 아닌 정상적인 그런 매매에 관련된 전세 대출이라면 그리고 매매 대출이라면 내주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갈아타기 수요와 같은 그런 조건부 대출은 지금 현재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집이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출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가계대출이 약 6조가 증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5조 이상 늘어나면 11월 달 금리 인하 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제가 당연히 그때 10월 달에 대출이 5조 이상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 7, 8월 달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6, 7, 8월 달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잔금은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진행이 되거든요.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10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대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대출이 6조로 늘어났는데 대출 중간에 7, 8월 달에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 중간에 1금융권의 대출을 막으면서 2금융권의 대출로 차주분들이 내몰리시면서 2금융권의 대출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2금융권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럼 이게 상환
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고, 이게 가계대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2023년 10월 달이거든요. 네, 작년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가계부채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작년에 이미. 그래도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하겠다.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대출 규제해, 대출 규제로서 가계부채 잡아라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보편 금감원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화답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은 욕먹기 싫다라는 기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자기는 심지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계부채 안 잡히면. 네.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씀은 금융정책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이 6조라는 금액의 폭발적 상승이 있었는데, 이금융권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풍선 효과, 그러니까 뭐든지 규제를 하면 그 옆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한남동 그리고 반포동 같은 곳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2억까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12억까지 금액이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9억까지 15억까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15억까지 금액이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1금융권의 대출이 폭발을 하자 2금융권으로 넘어가셨는데, 이걸 보시고 금융당국에서 2금융권도 제재하겠다. 사실 지금 DSR로 따지면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40%고 그리고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화 측면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에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보다 1조 1천억 원 늘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10월 달에 6조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금융권에서 그 나머지 5조가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주분들께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고, 그 가계부채를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차주분들의 그러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제 지금이 금리를 인하할 시기냐, 미국 국채를 봐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를 올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미국 국채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는 반면, 그리고 지금 정세가 불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에 대선 이슈로서 트럼프의 승리를 조금 더 강력하게 고려하는 시장의 분위기로서 국채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의 9월달 PCE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물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이 PC를 따라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개월의 근래치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11월 달에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97.9%가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중립금리가 0.2에서 1.3%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고 11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시진 않으셨어요.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볍게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겠지만 올해 11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조금 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나 박빙이고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적인 투표자 수는 우위였는데 선거인단 확보가 부족해서 당선이 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 측의 우세를 점쳤던 여론조사가 대다수였는데 그 여론조사에 그런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해리스가 좀 약간 박빙이지만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이 많은 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대선의 향방이 또 투표자 수와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리 향방도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 반대적인 측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성장률 2.2에서 2.3%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동의 못한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하한 거 실기 아니야. 정상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인하했어. 대신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힘든 거 알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알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재정 정책을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재정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돈을 풀어라 라는 의미고 금융 정책은 금리를 조정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라 라는 의미인데 나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으니 재정 정책으로 전반적인 부양이 필요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부 너희가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를 살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창용 한국 총재께서 2024년 5월 달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돈 풀고 금리 낮춰 이제 해결하는 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께서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살려라. 지금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금리 실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요거는 여담인데 이제 동결 소수 의견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금리 인하하면서 동결 소수 의견을 낸 장용성 금통위원이 있다고 실명이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 돈이 없는 분은 아니실 거다. 근데 그런 분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걸 보고 지금 이금융권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금리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정부에서 누르는 거 보고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강력한 기조를 보이셨다고 했던 그 장용성 금통위원회 재산이 공개됐는데
약 79억입니다. 네, 이런 분들께서 체감 물가 알긴 할까라는 논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 예상과 다르지 않게 네, 자산 가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은 대선이 워낙에나 앞선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상당히 높게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대선의 영향이 상당히 지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 대선 이슈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국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누가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좋고 뭔가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정책에 조금 더 친화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기조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트럼프가 된다면 네, 이 기조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11월 달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12월 달 되면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대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잡으시려거든 내년에 대출 계획을 잡으시고 가급적 되신다면 1월 말쯤부터 대출의 잔금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ASMR이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